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빨간색.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네, 색상이 조금씩 바뀌시는 것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음성으로도 굳이 수동으로 안 하셔도 되는 점이라든가 이렇게 네. 터치로 되니까 이런 좀 편리함이 좀 많이 증가됐죠. 실내에서는 제일 많이 바뀐 게 핸들 부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디컷 핸들은 예. 열선이 빠지는 이유가 구조상에 못 넣게 돼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구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번 바뀐 것이 약간 네. 이제 이 라인 같은 게 이제 투 더블 라인으로 하셔가지고 네. 끝도 이제 딱 봤을 때 꽃같이 생겼거든요. 꽃 중에 이제 카라라는 꽃을 네. 비교를 해서 네. 이런 디자인 설계가 된 것도 있어요. 핸들 모양이요? 예. 그리고 이쪽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 전체가. 이제 전 모델은 약간 되게 끄덕끄덕 거리는 이렇게 네, 위아래로 네.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 네. 이거 같은 게 버튼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이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전에는 또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거는 방향하는 건 슬라이드 네, 똑같이 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누르는 건 버튼식으로 음. 몇 가지 이렇게 다 변경되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제끼는 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게 제일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핸들에. 예, 나머지 이제 기본 트림이라든가 디자인은 그대로 다 살려놓고 특히나 WC 시계 예. 원래 우리 시계 원형 시계 썼었는데 네. 그 시계가 이제 계약 문제로 인해서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진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격으로 이제 시트 조절하는 조수석 그거 버튼도 네. 이제 사라진 이유도 알버튼이 이제 빠졌다. 네. 풀체인지 대비해서 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없애버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풀체인지 때는 이 알버튼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들어가는 걸 건가요? 말씀드릴 것 아. 같아요. 예. 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부분. 통풍 시트도 AMG 이제 라인이 통풍 시트가 빠져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제가 처음 몰고 나와서 느낀 게 예, 저단에서의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지금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고 예, 이게 지금 디젤 모델이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뭐 저단으로 달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외부 소음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소음적인 부분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약간 소음이라든가. 본네트를 제가 E250이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예, 예. 엔트리 모델을 그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흡음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탔을 때는 소음이 되게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벤츠가 예. V6 6기통 3500cc로 나오다가 예, 그게 2300 스탠다드 때부터인가 직렬 4기통으로 바뀌면서 막 소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다운사우징을 하면서 예, 그쵸. 환경을 생각하는 대신에 예, 소음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했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3500cc 6기통이 직렬 4기통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예, 기존의 이 V6 엔진만큼의 그런 성능을 내려면 예, 고급류의 옥탄가, 그러니까 옥탄가 기준에 대한 요청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벤츠 예전 구형 한 5년 전, 10년 전 예. 엔진 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예. 옥탄가 이제 저희 나라 옥탄가 기준이 91에서 93%거든요. 예. 근데도 이제 그 밑에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벤츠가 그렇게 일반유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이제 저희 새로운 엔진 라인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옥탄가 95% 이상으로 측택이 돼가지고 맞아요. 일반유를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E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직렬 4기통이 요청가가 98, 최저 95 이상은 쓰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95 이상이면 고급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은 E클래스는 고급류를 쓰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일반유 쓰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세요. 그래서 고급류를 쓰시다가 만약에 많이 떨어졌는 상황인데 근데 급하게 이제 여기 이 주유소에서 일반유밖에 없다. 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채우시는 게 좀 그 정도는 상관없으세요. 근데 너무 일반유로만 계속 돌아다니면 노킹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네, 문제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으시니까 차량에 데미지도 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급유도 쓰시되 일반유 조금 쓴다고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진 않으십니다. 이게 저단에서 지금 제가 훅 한번 밟아봤거든요. 제가 저단에서 훅 밟았을 때의 느낌이 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울렁거리는 느낌? 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젤에 처음 토크바를 훅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100% 발휘된다기보다는 한 90%? 그 정도 발휘가 되고 10% 정도가 못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제가 그냥 이 미션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 9G 트로닉 9단 변속기랑 ZF 8단이랑 비교했을 때는 9단이 더 잘게 이렇게 쪼개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어 변속이 9단이 더 부드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단보다는 예. 더 잘게 쪼개놨으니까.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단이 더 이 꿀렁거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맞죠. 형식상으로는 네. 9단이니까 더 얘보다 높아야겠지. 네. 근데 이제 ZF 미션만의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조그마한 8단과 9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없지 않아 저속일 때 그 꿀렁거림 차이가 있냐 없냐가 거기서 명확하게 나오는 그러면 미션의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BMW ZF 8단이 이 벤츠의 9G 트로닉 9단 변속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츠 E클래스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구매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40대 50대 이상인 분들이 E클래스를 구매를 하고 탔지만 예. 지금은 이 구매 연령이 30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30대의 운전 습관이 조금은 달리고 싶어하고 젊은 스포티성을 원하는 고객층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주행에 대한 습관, 주행에 대한 그런 캐릭터가 조금 밟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서 조금 이 기어 변속할 때 꿀렁거림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이제 20, 30대 분들 아직은 예, 그래도 예. 그런 거 세밀한 민감한 부분까지 맞아요. 느껴질 수 예.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E클래스를 작년에 사기 전에 예. 처음에 먼저 고민했던 거는 5 시리즈였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밟고 싶은 그런 뭐 상향도 있고 예. 좀 재밌게 주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5 시리즈를 살려고 했어요. 아. 근데 그때 워낙 뭐 5 시리즈 불만이 나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족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맞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5 시리즈보다는 E클래스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가 이 BMW와 E클래스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고객층인 것 같아요. 아. 좀 달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네. 가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면 5 시리즈인데 가족을 생각하면 벤츠를 타야 되는. 그래서 제 같은 고객층은 처음에는 이런 그 엔진 미션의 그런 꿀렁거림 때문에 불편함을 좀 느낄 것 같고, 예. 근데 저 혼자 이 차량을 타는 게 아니라 가족을 가정이-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못 밟아요. 제가 밟고 싶고 급출발하고 싶고 푹 나오고 싶어도 뒤에 가족이 타고 있다라고 하면 못 타잖아요. 예, 애들도 맞습니다. 어리고 하니까. 맞죠. 그런 고객층한테는 또 오히려 벤츠가 좀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E클래스를 타면서 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서스펜션 쪽이 지금 이게 멀티링크 들어갔잖아요. 예, 멀티링크 서스펜션 전륜 후륜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잘 잡아주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 돌 때에는 뭐 WC-본이 좀 단단함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면에 뭐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런 때는 이 멀티링크가 들어간 벤츠의 승차감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 그러면 벤츠 E클래스가 좀 나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냥 혼자 아니면 그냥 신혼이다, 애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5 시리즈도 괜찮은 차인 것 같고. 이게 그 디젤 토크발이 있어서 그런지 예. 초반에 이게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예. 제가 한번 훅 밟아봤거든요. 네. 확실히 잘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초반에 제가 250 모델 탈 때 예. 이게 초반 가속력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르막길에 이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는 오르막길에서 훅 밟았을 때 잘 나가요, 250 예. 모델도.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는 250이 좀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뭐 디젤 토크발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거의 한 20km 정도에서 밟았어요, 오르막길에서. 예. 그런데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새 차,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예. 길들이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3000km까지는 RPM을 웬만하면 3000 이상 올리지 말고 예. 100km 정도 수준에서 길들이기를 해라.
맞습니다. 그래야 차량에 이 부품들이 수만 가지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의 길들이기 시간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스포츠 모드든 좀 밟는 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길들이기를 끝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km 안 넘고 3000 rpm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급가속, 급감속이죠. 이거 두 개만 잘 지키시더라도 네. 차량 자체 엔진에 되게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초반에 그걸 몰라갖고 새 차다 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밟는 부분도 있고 강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차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 갔는데 나는 나중에 못 느낀 거. 이 정도로 난 이 정도로 했는데 얘가 벌써 이런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것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제일 평상시 주행 습관이 제일 좋은 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민감하시면 이제 엔진오일도 이제 건드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오토홀드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E클래스를 모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오토홀드 풀릴 때 그 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오토홀드 썼는데 예, 지금 타고 있는 210D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 AMG 라인은 퉁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개선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페리라고 하는데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하나 중에 이제 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수동식이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조금 더 눌러줘야 얘가 홀드가 걸리는 건데 다른 브랜드 같은 오토홀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은 압력 값이 되면 그때 얘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타 브랜드 뭐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경우 오토홀드에서 다시 엑셀이나 브레이크 밟았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압력값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 본네트 쪽에 지금 파워돔 디자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게 훅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파워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쵸. 이렇게 두 개의 파워돔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건 AMG 라인이니까 예. 채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약간 머슬카 느낌도 나는 게 있고 예, 운전할 때 보니까 확실히 파워돔이 위쪽으로 쑥 솟아나 있는 게 보이긴 해요. 예, 지금 모델은 이 파워돔이 없으니까 이게 좀 밋밋한 느낌이잖아요. 예. 이런 주간 주행등이 두 줄에서 한 줄로 바뀌었잖아요. 예, 제가 주간 주행등 중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구형 모델은 주간 주행등이 두 개 라인이고 예. 하나는 데이라이트고 하나는 이 깜빡이로 쓰이거든요. 예. 두 개 다 주간 주행등이긴 하지만 예, 깜빡이를 켰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깜빡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한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깜빡이가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주간 주행등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딴 라인으로 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밝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비상등이 더 빛나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아예 꺼지는 건 아니다. 예, 제 유턴하고 나서 예. 앞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좀 밟았잖아요. 예, 약간 엔진의 소리가 좀 크긴 하네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디젤 모델이시다 네. 보니까 원래 가솔린 디젤보다는, 모델이 타시는 이유는 중에 하나가 연비는 떨어지더라도 소음이라든가 이 진동 때문인 거라서 네. 디젤차의 그 진동과 소음 솔직히 휘발유랑 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벤츠라는 차량의 특성이 이게 밟고 쏘는 차보다는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고 우아하게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방지턱이랑 요철을 한 3-4개 정도 지나면서 제가 느껴봤는데 네,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250의 멀티링크 느낌보다는 약간 그렇게 확 다른 느낌 아닌데 예,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게 너무 딱딱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드러움은 갖고 있대 약간은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 들어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2300 그
그 모델이 예. 그러니까 2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지금은 없어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게 2300에서 약간 다운된 게 250, 예, 250 X고 450X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X 라인업은. 예. 그러면은 2300의 그 정도 퍼포먼스와 옵션을 원하는 사람이 350은 지금 아방가르드밖에 안 나왔잖아요. AMG 라인 차량이랑 아방가르드는 이제 이달 말에쯤에 풀릴 것 같고요. 그러면 230 네. 익스클루시브를 타시던 분들이 똑같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타려면 450을 타야 되겠네요. 이제 450이나 아니면 2302 하이브리드 차량. 이 디커댄들이 예. 여기가 이렇게 눌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릴 때 예. 약간 이 손가락 뼈 쪽이 아픈 게 있네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약간 좀 스포티하다 보니까 예. 원래 운전할 때 그래서 이제 양손을 잡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아. 돌리고 하시기에는 조금 애가 조금 평평한 부분이 약간 이쪽은 있잖아요. 되게 묵직하고 약간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픈 느낌 없는데 네. 여기 부분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 핸들 많이들 가세요.